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문으로 독해 다지기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문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예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Most of our decisions can only be taken as the result of animal spirit, a spontaneous urge to action. 이랬어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제 직역부터 해보면, most of our decisions, 우리의 결정의 대부분은 can only be taken, 단지 취해질 수 있다 as the result of animal spirits, 동물들의 어떤 영혼, 정신의 결과로서 취해질 수 있다. 자,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죠. The spontaneous urge to action. 단지 하려고 하는 즉흥적으로, spontaneous, 즉흥적으로는 욕구, 행동하려는 즉흥적인 욕구라는 애니멀 스피릿스, 동물의 어떤 감각으로 할 수 있다, 취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역은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의미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영국의 거시 경제학자라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기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 용어에 두 가지가 이제 학문적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매크로 이코노믹. 그래요. 첫 번째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거시 경제학이에요. 매크로 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는 미시경제학, 마이크로라는 작은이죠. 그래서 거시경제학 또는 미시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큰 분야가 있는데,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분은 대표적인 매크로 이코노믹,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의 대표 학자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는 보통 소득이나 투자, 소비, 물가 등의 무엇을 가지고 어떤 통계를 가지고 경제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적 분야이고, 마이크로 이코노믹 같은 경우는 소비자나 기업 간의 관계, 형태를 분석해서 가격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이제 사전적 분류예요. 저도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이제 거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통계를 가지고 경제 원리를 파악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제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st of our decisions,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은 can be only be taken, 취해진다. 뭐로써? as the result of animal spirits, 동물의 어떤 감각의 결과로서 취해지는데, 이것은 하려는 to action, 행동하려고 하는 spontaneous urge, 즉 욕구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즉흥적 욕구에 의해서 채워진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은 이성적인 어떤 논리보다는 감성적,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재해석해보면 어떤 경우들이 이제 우리 이제 실생활에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1번에서부터 2번 해가지고 이제 5번까지의 그 선택지가 존재하죠. 그 중에 이제 보통 3개는 절대 답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는 2개가 헷갈리죠. 2개가 헷갈리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2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슴으로는, 즉 동물적인 욕구겠죠? 가슴으로는 5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 우리가 답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대부분 몇 번으로 답을 써요? 머리로는 2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2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마킹을 할 때 우리는 몇 번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5번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보는 실생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를 이제 한번 좀 봐보시면, 오늘은 이제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스피리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breathe,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쉬다, breathe, 숨을 쉬다라는 뜻에서 어떤 이제 숨을 쉬어서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정신이라는 것은 영혼 이러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서 뭐 요정이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뜻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인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물이라는 뜻으로까지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정신은 또 마음을 대변하기도 해요.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어때요? 마음이 풍성한에서 이제 활기, 용기라는 뜻도 있고요. 활기, 용기라는 뜻으로도 나오고, 이 마음이 또 기분을 바꾸죠. 기분. 그래서 이제 기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품, 어떤 품성이죠. 성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것이 이제 어떤 충성심 이런 뜻으로까지 의미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피리트는 breathe라는 어원을 갖고 기본적으로 정신이라는 뜻에서 영혼, 요정, 신, 인물, 그리고 마음에서 활기, 용기, 그 다음에 기분, 성품, 충성심이라는 뜻으로까지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김동목 선생님이 쓰신 어떤 버케브러리 어원 표현 33,000을 보시면, 이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스피리트는 이제 동양에서 이제 단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와 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신이 기, 영혼, 그래서 이제 얘가 신, 그래서 인물이라는 뜻으로까지, 그래서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좀 구체적인 개념이겠고, 그 다음에 마음도 이제 충성심, 성품이라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까지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영어 단어인데 동양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피리트 그러면 정신이라는 뜻에서 영혼, 요정, 신, 인물 구체화되어 있고요. 정신은 마음, 활기, 용기. 그래서 마음이 어떤 행동할 수 있는 용기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고, 마음이 기분, 성품, 충성심이라는 뜻으로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보시면 고용이나 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에서 많은 의사결정은 정량적 확률, 즉 매크로 이코노믹, 즉 거시경제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확률로 수익 이익을 따지는 결과가 아니라 뭐다? 동물적인 감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 안에 그게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most of decisions can only be taken, 취해질 수 있어 as the result of animal spirits or spontaneous response to ac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그
최종 의사 결정에서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